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사건의 비율을 좀 말씀드려 보면, 원래는 처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제도가 활성화될 때는 파산 신청이 상당히 많으셨고, 거기에 비해서 개인 회생 사건이 절반 이하로 접수되는 게 경향이었고요. 그 이후에 개인 회생 사건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파산 사건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역전이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 회생 사건이 파산 사건보다 2배 이상 이렇게 접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개인 회생 사건은 좀 줄었고요. 개인 파산 사건이 오히려 많이 늘었죠. 15%에서 20% 정도 접수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아서, 특히 자영업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개인 회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폐업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가신 분들도 많아서 오히려 폐업을 하고 파산 신청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실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급여가 많이 감소했다고 연락이 오시는 직종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문제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있는 내용인데요. 다른 사무실에서 이미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하셨다가 중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폐지가 되어서 다시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진행하다가 인가결정도 받기 전인데 기각을 당하시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있냐면, 소득이 감소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보정 절차 중에 보니까 변제금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게 책정이 되어 나왔다. 그러면 이분이 개인회생을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 변제금을 납부하시다가 실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득이 감소하신 경우에는 변제금을 납부하는 걸 못하셔서 중간에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셔서 다시 해야 되겠다고 연락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자 구제 제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 내가 그때는 개인 회생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시고 접수를 했는데, 법원에서 볼 때는 이분은 개인 회생으로 진행하는 게 어렵겠다, 개인 파산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실무준칙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개인 회생으로 진행을 했지만 법원에서 개인 파산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실무준칙 407호입니다. 개인 파산 절차로의 실무 운영상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방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개인회생으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법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개인회생은 어려울 것 같고 파산으로 신청하는 게 오히려 맞았던 사건인 경우에 이렇게 전환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목적은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 회생의 취하 및 개인 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무 운용상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가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종전에 접수되어 있던 개인 회생을 취하하고 개인 파산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먼저 어떤 경우에 법원에서 개인 회생이 아니라 개인 파산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 판단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에 이 100분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적어 보이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 이거는 중간에 실직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중간에 몸이 아파지신 분도, 불편해진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장래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생기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법원에서는 절차를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득이 처음부터 너무 적어 보이는 분, 그리고 처음엔 소득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분, 이런 경우에는 개인 파산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더라도 법원에서 파산으로 전환하라고 공고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또 있어요. 개인 파산 절차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상황 자체로 보면 소득도 적고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개인 파산으로 진행하면 어차피 면책 불허가를 받을 사건이라고 하면 전환을 시키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면책이 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런 채무가 뭐가 있죠? 도박이나 낭비, 과다한 사행성 행위를 해서 발생한 채무들 대표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이라든가 사대보험, 공과금처럼 개인 회생으로는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지만 개인 파산에서는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개인 파산으로 들어갈 수 없는 채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면 개인 파산으로 전환을 해도 그분이 그런 채권들의 비율이 높다고 하면 그거는 면책을 못 받고 나머지 채무만 면책을 받기 때문에 면책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는 절차를 파산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요소로. 그래서 전환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보전 공고를 하시게 되시면 그때 채무자분에게 파산 신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전환용이라고 해서 새롭게 파산으로 신청을 하려고 양식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산 신청에 따른 추가 진술 사항이라고 해서 개인 회생 절차에서 이미 들어갔던 서류도 법원에서 전환되었지만 개인 회생 절차의 서류에 빠져있던 사항들을 추가로 이렇게 진술을 하도록 진술서가 또 추가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도 내고 추가된 사항들을 진술을 하면 개인 회생으로 신청을 하셨더라도 파산 절차로 전환해서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 준칙상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처음에 상담하실 때 내가 개인 회생인지 개인 파산인지 어떤 것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는지 판단을 잘 받고 결정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판단을 받고 개인 회생으로 잘못 접수되는 사건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개인 파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운영하시는 것처럼 채무자분에게는 개인 파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렇게 절차를 전환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 받으시는 단계부터 본인도 열심히 알아보시고 사무실도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셔서 내가 개인 파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개인 파산으로 처음부터 진행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개인 회생으로 접수를 했다가 이게 중간에 잘못되어서 개인 파산으로 다시 신청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렇게 실무 준칙상에 이런 절차를 마련하고 계시다, 이 부분을 보여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을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